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행복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죠.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겠고, 주변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든가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행복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신적 건강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장애를 극복하신 분들 보면 꼭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만 육체적으로 건강을 할 수 있고, 육체적 건강이 결국은 정신적 건강의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뭐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항상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장. 제가 일전에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오래전에 이제 올렸던 동영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가 달렸는데, 하니하니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장문의 댓글을 올리셨는데, 그 장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고 경험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을 70%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동영상을 한번 그래 다시 한번 봤어요. 참 꽤 오래전에 녹음을 했는데 그 보니까 제가 뭐 빼먹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장에 대해서 한번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장, 소장, 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장은 우리 몸속의 면역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세포 있잖아요. 면역 세포의 60%가 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세균들, 바이러스 이런 거 박멸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과학계에서 이 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 되겠죠. 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인간의 건강, 그다음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어떤 균총 연구들,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CNS의 논문에 CNS가 뭐냐면요. 그 전 세계의 거의 탑 최고의 저널을 이제 CNS라고 하는데, C가 이제 셀, N은 Nature, Science, CNS라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저널인데 이 CNS가 이제 거의 탑이죠, 탑. 이 CNS 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 우리 인간의 어떤 면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 등과 같은 우울증 이런 것들도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코크 대학교의 존 크라이언 박사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쥐에다가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쥐에다가 투입을 했죠. 아주 건강한 쥐인데 이 쥐의 장내에 그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투입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쥐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균총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코크 대학뿐만 아니라 쿠슈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장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그 어른 세대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그 식습관의 변화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다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식습관이 너무 서구화되어 있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자꾸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장의 균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점점 바뀌게 되고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의 균총이 바뀌게 되고, 그런 잘못된 균총이 그런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 호르몬으로 아주 유명하죠. 세로토닌 같은 경우 행복 호르몬으로 아주 중요한데, 이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 애시드를 만들어서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신체에 정신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에서 육체적 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육체적 건강은 막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활량 높이기 위해서 뛰는 것,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 건강이라는 거죠, 장. 근데 이 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면역, 아토피 이런 거 보면 장 건강을 통해서 아토피를 낳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프로바이오틱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유산균 같은 아주 중요한 장에 도움을 주는 균들이죠. 그 장에는 보면 유익균과 해로운균이 있거든요. 유익균, 해로운균이 보통 비율이 85대 15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뭐 락토코커스, 락토바시러스, 뭐 비피도박테리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루코노스탁 등과 같은 이런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산균 제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섭취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유산균 제제만 막 섭취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장의 어떤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산균을 먹더라도 그 유산균이 장에서 정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냥 씻겨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덴마크에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유산균 제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더라도 그 프로바이오틱이죠. 프로바이오틱인 그 유산균 제제를 먹더라도 그 유산균 제제가 우리 장에서 정착을 하고 클 수 있고 커올 수 있고 번식하고 풍요롭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다. 환경.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을 막 열심히 돈을 주고 이제 사 먹는데, 그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프로바이오틱이 세균이잖아요. 유산균인데 이 세균도 무엇을 먹어야 되겠죠. 무엇을 먹고 그래야지 번식이 잘 되는데, 유산균들이 그 먹이를 우리가 잘 제공해 주면, 장에서 그 유산균의 먹이를 우리가 잘 제공해 주면 이 유산균들이 훨씬 더 정착을 잘하고 번식을 잘하겠죠. 자, 그러면 그 유산균들이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먹이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만 열심히 먹어봤자 본인의 장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씻겨서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그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에 아주 좋은 먹이를 같이 넣어주면 유산균이 훨씬 더 번식을 잘하겠죠. 자, 그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입니다.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아, 왜 이렇게 헷갈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이 된 거죠. 프로바이오틱 이 유산균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이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을 같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은 뭐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프로바이오틱 제제를 사 먹긴 사 먹는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 프리바이오틱을 같이 섭취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도 유산균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피도박테리움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락토바시러스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트라이 앤 에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품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균총이 다 달라요. 뭐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기들의 특유의 균총이 있습니다.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으로 유산균을 만들고 요거트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가 그런 거 좀 이제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떤 거 먹었을 때 가장 그 분변 활동이 가장 좋더라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프리바이오틱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꼭 같이 해서 이 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아스파라거스, 부추, 바나나, 양파, 귀리 이 5개 정도는 우리가 자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의 매일 아스파라거스, 부추, 바나나, 양파, 귀리.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상당히 좋은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을 통해서 장의 어떤 건강을 높여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이라든가 혹은 면역력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장수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요. 꼭 보면 아주 특이한 유산균들을 오랫동안 섭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균에 의해서 장의 균총이 바뀌고 장의 균총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뭐 비만도 있어요. 비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비만한 사람의 장에 그 마른 사람의 그 장내 세균을 주입하면 이제 비만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에 대한 연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최근에 막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40대 50대가 많으신데 어떤 비만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든가 혹은 정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장 건강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3가지 팩터를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 이 프로바이오틱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이 프리바이오틱을 같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의 어떤 그 배변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 부추, 바나나, 양파, 귀리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